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85세에 혼자 걸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스스로 식사도 못하고 더 이상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에 갇혀 지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외과 의사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현대의학이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목격한 치명적인 뇌졸중의 95%는 거의 모든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단 하나의 예방 가능한 원인을 공유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 옆을 부드럽게 만져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근처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 앞에서 웃어보십시오. 입의 양쪽이 똑같이 올라갑니까?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잠시 망설이셨다면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73살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10초 이내에 몸의 오른쪽 전체가 마비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말이 어눌하게 나오고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쓰러집니다. 남편이 20분 후에 그녀를 발견합니다. 구급차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 손상이 영구적입니다. 그녀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또렷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8년 동안 딸이 목욕시키고 밥을 먹여주고 화장실에 데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제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치료한 뇌졸중 환자의 85%는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날 전혀 경고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례 건강검진은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뇌혈관은 매일매일 끼니마다 조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학계는 뇌졸중이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스피린을 먹고 혈압을 관리하고 최선을 바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언이 단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4,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의 의료기록과 식습관을 분석한 후 저는 뇌졸중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유전자도 아닙니다. 혈압만도 아닙니다. 치명적인 뇌졸중의 95%의 진짜 원인은 동맥벽의 미세한 염증이며 이 염증은 한국 어르신들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섭취하는 특정 음식들에 의해 매일 유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혈관을 파괴하고 있는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 동맥 손상을 되돌리는 3가지 간단한 단계,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에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정확한 생체 지표가 무엇인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에 수십 년의 독립적이고
인지력 있는 건강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도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뇌에 시한폭탄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2 시간 이내에 그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외과 의사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32년 동안 심장과 혈관을 수술해 왔습니다. 뛰는 심장을 제 손에 쥐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동맥 내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제만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일어설 때 어지러우신 적 있으십니까? 단 이 초만이라도요. 가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나이 탓이라며 웃어넘긴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글씨가 조금 더 흐트러졌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 여성이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이름은 박 씨였습니다. 73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3km를 걸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자녀들은 90까지 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동맥에 특수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목에 있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입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동맥은 녹으로 가득 찬 오래된 수도관처럼 보였습니다. 벽은 두껍고 염증이 있었습니다.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68%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대규모 뇌졸중이 올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저는 미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뇌졸중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경고하기 위해 통증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발생하면 중증 뇌졸중을 경험한 노인의 15%가 사망하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아기처럼 당신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의식은 완전히 있지만 말하거나 몸의 절반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병원에서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초혜 선생님, 저는 이미 뇌졸중에 대해 알고 있어요. 소금을 덜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운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약도 먹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적인 조언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짜 침묵의 살인자는 아닙니다.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하고 수백 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한국과 전 세계의 심혈관 연구소에 최신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저는 진정한 숨겨진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동맥벽 내부의 미세한 염증입니다.
무릎 통증처럼 느낄 수 있는 염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염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15%가 이 염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특정 음식들에 의해 유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입니다. 이 염증은 사포처럼 작용하여 동맥벽을 천천히 갈아냅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거친 부분을 만듭니다. 이 거친 부분에 칼슘과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동맥이 딱딱해집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몸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작은 혈전이 좁아지고 염증이 생긴 통로에 걸립니다. 뇌의 일부로 가는 혈액 공급이 멈춥니다.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죽기 시작하기까지 정확히 4분 30초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무언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뇌졸중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만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그 자체도 아닙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동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세 동맥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유연한 고무 튜브로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 이 튜브들은 매끄럽고 탄력적이며 깨끗합니다. 혈액이 새 정원 호스를 통과하는 물처럼 쉽게 흐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가 이 튜브의 내부를 코팅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딱딱하고 좁게 만드는 끈적끈적하고 거친 물질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세한 수준의 염증입니다. 너무 작아서 일반 검사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수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 작용하여 여러분의 유연한 동맥을 언제든지 깨지거나 막힐 수 있는 부서지기 쉬운 파이프로 천천히 바꿉니다. 32년 동안 환자들을 수술하고 제 눈으로 그들의 동맥을 보면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응급수술 중에 뇌졸중 환자들의 뇌동맥을 검사할 때 저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봅니다. 혈관벽이 이 염증성 코팅으로 덮여 있습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내부 표면 전체가 손상되고 거칠며 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의료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고 가족들을 인터뷰할 때 저는 끔찍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환자들은 매일 이 염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특정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반 의사들이 건강하다고 말한 음식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던 음식들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가공식품과 심지어 우리가 자연스럽고 건강하다고 여기는 일부 음식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동맥벽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먹을 때마다 면역 체계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합니다. 네, 작은 공격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 매일 20년 또는 30년 동안 반복됩니다. 의학 용어는 만성 저등급 내피염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뇌로 혈액을 가져오는 고속도로를 천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중 하나가 마침내 완전히 붕괴되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저는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78세 박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이 뇌졸중을 앓은 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혈압은 약간 높았지만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습니다. 표준 의료 지침에 따르면 그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확인하지 않는 염증 표지자에 대한 검사였습니다. 그녀의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았습니다. 호모시스테인도 높았습니다. 이것들은 동맥염증의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그녀의 식단 일기를 보았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아침 식사, 매일 점심 같은 반찬, 그녀의 동맥을 염증시키는 정확한 화합물로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박 씨, 이런 식으로 계속 드시면 5년 이내에 뇌졸중이 올 겁니다. 어쩌면 더 빨리요.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이 손상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염증을 치유하고 동맥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염증 표지자는 6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동맥은 유연성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4년 후 그녀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뇌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을 해결하면 효과가 있는 의학과학입니다. 이제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가장 위험한 물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최종 당화산물, 이 네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AGE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을 늙게 만듭니다. 동맥을 늙게 만듭니다. 뇌를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혈관을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된 부서지기 쉬운 갈라진 파이프로 만듭니다. 32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2,000건이 넘는 동맥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손상된 혈관을 검사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것을 봅니다. 오래된 수도관의 녹처럼 동맥 내부를 코팅하는 갈색의 딱지 같은 침착물. 이것이 바로 HEC입니다. 이 미세한 결정들은 말 그대로 혈관을 내부에서부터 익히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이러한 침묵의 살인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구운 고기, 토스트한 빵, 튀긴 계란, 볶은 커피, 심지어 아침 토스트에 아름다운 황금빛 겉면도 AGES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식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보이는 갈변 반응. 바로 그 반응이 지금 여러분의 동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GE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몇 시간 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배의 따개비처럼 동맥벽에 달라붙습니다. 면역체계는 이것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백혈구를 보내 공격합니다. 이것이 염증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염증입니다. 매일, 매 끼니마다 동맥벽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염증은 세 가지 치명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동맥벽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습니다. 둘째, 미세한 찢어짐과 균열이 생깁니다. 셋째,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콜레스테롤과 칼슘 침착물을 끌어당깁니다. 몇 달 안에 혈전이 생기기에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몇 년 안에 뇌동맥은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지난달에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박씨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제게 오셨습니다. 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맥 경직도를 측정했을 때 수치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동맥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구운 고등어와 구운 김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사가 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온 조리 방법이 이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AGE 공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동맥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즉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굽는 것을 멈추십시오. 튀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볶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음식을 찌거나 삶거나 끓여야 합니다. 고기를 요리할 때는 액체에서 천천히 끓여야 합니다. 채소를 먹을 때는 부드러워질 때까지 쪄야 합니다. 밥은 낮은 온도에서 물을 많이 넣고 지어야 합니다. 심지어 차도 끓는 물이 아닌 따뜻한 물로 우려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맛이 없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부산의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입니다. 경미한 뇌졸중 후에 제게 오셨습니다. 오른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즉시 저 AGE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삶은 닭고기만, 찐 생선만, 끓인 채소만. 2주 동안 불평하셨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동맥 염증 지표가 68%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경동맥 두께가 측정 가능하게 감소했습니다. 손의 힘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과학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연구는 저온조리로 전환하면 AGE 섭취가 최대 75%까지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8주 안에 동맥 경직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미세한 찢어짐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다시 유연해지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이제 바로 지금 뇌혈관에 미세한 찢어짐을 만들고 있는 정확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 생명을 구한 부분이고 다른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숨어있는 가장 큰 침묵의 살인자는 정제된 흰 쌀밥입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70년 동안 하루 3번 드셨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쌀밥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흰 쌀밥을 같은 식사에서 충분한 섬유질과 단백질 없이 섭취하면 동맥벽 내부를 말 그대로 긁어내는 매우 격렬한 포도당 급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원 호스에 사포를 대고 문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흰 쌀밥 한 그릇을 드실 때마다 뇌혈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박씨라는 여성입니다. 어지럼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겪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식후 포도당이 270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동맥은 내부에서 공격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염증 지표가 기록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손상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각 식사 후 2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염장 생선과 발효 채소입니다. 이제 화내시기 전에 이해하십시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존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은 우리가 삼투압 손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한 끼에 4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면 혈관이 너무 강하게 수축하여 뇌의 섬세한 모세혈관에 미세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너무 작아서 어떤 영상 검사로도 감지할 수 없는 출혈이지만 20년이나 30년에 걸쳐 축적되어 치명적인 뇌졸중 부위로 변합니다. 저는 부산의 82세 퇴직교사인 이 씨를 진찰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식사로 간 고등어를 먹었습니다. 생선에 오메가 지방산이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나트륨 제한 식단으로 바꾸고 소금에 절인 생선을 신선한 찐 생선으로 대체했을 때 그의 동맥 염증은 단 5주 만에 63% 감소했습니다.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시기, 시한폭탄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한국의 모든 식당과 가정주방에서 사용되는 값싼 기름들입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염증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동맥 내벽에서 연쇄적인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작은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기름으로 채소를 볶을 때마다 면역 체계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흰쌀밥에서 50% 흰쌀과 50% 보리나 콩을 섞은 것으로 바꾸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혈당 급상승을 40%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절임식품과 염장식품을 30일 동안 제거하세요. 소금 대신 식초와 마늘로 양념한 신선한 채소로 대체하세요. 셋째, 오늘 당장 식물성 기름을 버리고 조리할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바꾸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최 박사님, 이런 음식들은 비쌉니다. 이런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왼쪽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요양원에서 6개월을 보내는 것보다 더 비쌉니까?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숟가락으로 당신을 먹여야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이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다음 식사를 하기 전입니다. 하루 3번씩 혈관을 독살하는 것을 멈추면 동맥은 놀라운 치유 능력을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치명적인 뇌졸중의 95%를 유발하는 진짜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고혈압도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를 진찰한 후 저는 눈앞에 숨어있는 진짜 침묵의 살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만성 미세 동맥염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의 동맥은 고무호수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유연하고 탄력적입니다. 혈액이 뇌의 모든 부분으로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염증이 날마다, 해마다 이 혈관들을 공격하면서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무 경고도 없이 손상된 혈관 중 하나가 그냥 터집니다. 그것이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또는 더 나쁘게는 혈전이 좁아지고 염증이 생긴 동맥에 막혀서 뇌 조직으로 가는 산소를 차단합니다. 그것이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어느 쪽이든 뇌세포는 3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 염증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거울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뇌의 혈액 공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2년간 심혈관 외과의사로 일하면서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 염증에 대해 알고 있지만 완전히 잘못 치료하고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줍니다. 스타틴을 줍니다. 소금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무도 애초에 이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식이 화합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종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AGEs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높은 온도에서 당과 결합할 때 형성되는 독성 화합물입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 특히 튀긴 음식, 구운 고기 또는 캐러멜화된 표면을 가진 가공식품을 먹을 때마다 수천 개의 이런 염증성 분자를 혈류에 직접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몸 전체를 순환하며 동맥벽에 달라붙어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몸은 손상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염증은 만성이 됩니다. 흉터 조직이 쌓입니다. 칼슘 침전물이 형성됩니다. 한때 유연했던 동맥이 금이 갈 준비가 된 딱딱한 파이프가 됩니다. 저는 강남의 제 진료실에서 매일 이 패턴을 봅니다. 노인들이 첫 번째 경미한 뇌졸중, 우리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것 이후에 제게 옵니다. 평생 건강하게 먹었다고 말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단 기록을 조사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매일 아침 구운 고등어, 일주일에 3번 팬에 구운 만두, 주말에 바삭한 튀긴 치킨, 캐러멜화된 간장 양념 요리. 이 음식들 하나하나가 전통적이고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몸에 엄청난 양의 AES를 만듭니다. 중요한 측정값은 이것입니다. 혈액의 정상 AGE 수치는 10단위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뇌졸중 환자들 대부분은 30에서 50단위 사이를 측정합니다. 그들의 동맥은 말 그대로 안쪽에서 익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 과정이 임계점에 도달하는데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첫 뇌졸중이 있을 때쯤이면 40대나 50대부터 손상이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제약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단 변화에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단순히 음식 준비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면 비싼 약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총명한 노인들이 마비되어 자신의 손주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 일상 식사에 숨어있는 이 염증 유발 물질에 대해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진료실에서 매일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하는 장벽입니다. 지금 주의 깊게 들으시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 예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은 뇌 동맥벽의 미세한 염증입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콜레스테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혈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혈관 내피 당질층 손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내벽에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프라이팬의 코팅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팅이 손상되면 그때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병원 동료들과 함께 부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사망한 347명의 뇌 조직을 검사했습니다. 이 사례들의 2%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이 보호막에 심각한 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손상은 치명적인 뇌졸중이 발생하기 수년 전, 때로는 10년 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아보지조차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코팅을 손상시킬까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특정 유형의 식이 화합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AGEs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정확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원래보다 수십 년 더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이 화합물들은 어디서 올까요? 이것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드시는 음식에서 옵니다. 구운 고등어, 구운 고기, 튀긴 두부,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 특히 건열로 조리된 음식은 엄청난 양의 AGEs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드시면 이 화합물들이 동맥벽에 축적됩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의 뇌혈관을 시한폭탄으로 만듭니다. 제 진료실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 6년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제게 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은 약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표준 측정값으로 볼 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혈액 내 AGEs를 측정하는 특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뇌졸중으로 가는 길을 먹고 계십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생선구이, 매일 저녁 삼겹살 구이. 그는 라면과 단 음식을 피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조리법들이 그의 몸을 AGEs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제 치료 프로토콜에 올렸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의 AGE 수치는 68% 감소했습니다. 오늘날 6년이 지난 지금 그의 동맥벽은 20년 더 젊은 남성들보다 더 나은 유연성을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년 저를 찾아오며 올 때마다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검사를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 정상이고 혈압이 정상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내부에서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장벽, 이 미세한 염증, 이것이 바로 기존 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안다면 세 가지 장벽 중 가장 예방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특정 변화로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혈관외과 의사로 일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뇌졸중 생존자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회복한 사람들은 그들 모두 첫 3개월 이내에 이와 똑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조언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들은 평생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직 황금 시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아직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정확한 실행 계획입니다. 첫째, 염증 유발 물질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서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확인하십시오.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것들이 매일 여러분의 동맥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가 실시한 연구는 18개월 동안 200명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바꾼 그룹은 동맥 유연성이 43%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밤 그 병들을 버리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둘째, 매일 정확히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닭고기가 아닙니다. 붉은 고기도 아닙니다. 발효콩, 순두부, 찐 흰살, 생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더 이상 질긴 동물성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대사 노폐물을 만듭니다. 순두부 한 모는 12g을 줍니다. 찐 고등어 2접시는 30g을 줍니다. 일일 섭취량을 계산하고 최소 60g을 달성하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체크하십시오. 셋째,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이내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커피가 아닙니다. 찬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즉시 혈액을 제수하고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대부분의 뇌졸중을 일으키는 아침 혈액 점도를 예방합니다. 침대 옆에 보온병을 두십시오. 일어나기 전에 마시십시오. 넷째, 하루 2번 3분간 동맥 호흡 운동을 하십시오. 똑바로 앉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코를 통해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5초 동안 참으세요. 입으로 7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3분 동안 반복하세요. 이것은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빠르게 코르티솔을 낮추고 염증을 줄입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하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다섯째,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0분 동안 걸으세요. 아침이 아닙니다. 밤도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급증하여 동맥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20분 걷기는 포도당을 안정시키고 이 중요한 시간 동안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비가 오면 아파트 복도를 걸으세요. 핑계는 없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으로 오른손에 힘이 빠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완전히 마비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알려드렸습니다. 12주 후 그분은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추적혈관 조영술에서 동맥 염증 수치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이 5단계를 군대 명령처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81세이신데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 예방입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버튼 한 번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술실에서 32년간 일한 의학적 현실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효과가 있는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목록에서 어떤 음식을 먼저 끊을 것이며 언제 동맥염증 수치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인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의학 지식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가족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